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는 넘쳐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이 한편으로는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되고 이게 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계호 박사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연에서도 면역력 회복을 위한 장 건강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육식을 좋아하세요? 채식을 좋아하세요? 전 채식을 더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육식, 채식을 얘기해야 될 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식과 채식도 올바르지 않으면은 장 건강이 매우 나빠져요. 그래서 오늘은 육식과 채식의 허와시를 통해서 장 건강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고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먹거리에 관한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계호 박사님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려면 장 건강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장에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통 장 건강하게 되면은 다들 머릿속에 유산균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갖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유산균의 허화실, 유산균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장내 미생물들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그리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이 가장 완벽한.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 과학자라서 이런 연구를 해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다. 근데 너무 지금은 저희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우리나라 발효식품을 가지고 면역력을 다시 정상 회복해서 유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데 제가 좀 일익을 담당하고 연구를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장 건강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 있는 그 식단 중에서 육식이냐 채식이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이죠. 요즘 자꾸 이분법을 생각해서 채식이 좋다. 아니다, 육식이 좋다. 이렇게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육식과 채식은 어느 것이 더 좋다, 건강하다는 그 내용보다는 육식을 어떻게 하느냐, 채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육식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채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육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벌써 하필 왜 고기를 얘기하냐, 왜 하필 고기를 얘기하냐. 자, 일단 그럼 제가 먼저 정답을 결론을 얘기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고기가 독이 되는 통계학적 사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에서 28년 동안에 12만 명의 사람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28년 뒤에 심장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이 발표가 됐어요. 물론 이 연구 가지고 또 좀 논란이 있어요. 뭐 맞다 틀리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연구 결과가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 미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에서 유방암에 걸린 간호사들이 보니까 건강한 간호사에 비해서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들이 계속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수십 년 동안에 이런 데이터가 자꾸 발표가 되다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5년 연말에 우리가 즐겨 먹는 붉은색 고기를 2군 발암물질, 그리고 가공육, 햄, 소시지 같은 경우를 1군 발암물질로 발표가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햄, 소시지,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암에 걸린단 말이냐?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의미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고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면서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시면 괜찮은데 어디 가서 또 말이죠. 제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이계 교수가 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고기가 발암물질을 얘기하더라. 이거 아닙니다.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기는 아무 죄가 없다. 근데 고기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나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나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2주일에 한 번. 나머지는 거의 손 안 든 사람 지금 매일 드시는 거죠, 지금. 그죠?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자, 우리 2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드신 분 있잖아요. 저분 지금 과다섭취예요. 지금 표정이 지금 옆에 사람은 지금 매일 먹는다고 손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은 가만 놔두고 내가 2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들었는데 나보고 과다섭취다? 지금 혼란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린 과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합니다. 왜?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살갗이라든지 이런 뼈라든지 이게 재료가 뭐예요? 단백질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요. 머리카락도 보면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 자란 성인의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이에요. 원래 논문에는 0.8g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CTS의 100세 인생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0.2g을 보너스로 보태드려서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 몇 g? 1g. 그러면은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이죠? 60g.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세요? 양? 부피? 60g? 60g이 부피로 달걀 한 개 정도예요. 달걀 한 개 정도면 60g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다.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돼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과로 먹었던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초과로 먹은 단백질은 절대로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초과로 먹었던 40g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당일날 힘들게 장에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흡수가 되어서 소변으로 들어가서 요소라는 성분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날은 소변이 거품도 많이 나고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초과로 먹은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저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공짜로 회식할 때 와장창 먹어놨다가 내일 좀 빼쓰고 모레 좀 빼쓰고 일주일 뒤에 빼쓰면 돈도 절약하고 이 세상을 정말 편안하게 살 텐데. 아까 이제 2주일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우리 얘기하신 어머님, 또는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지금 손 드신 우리 방청자분들. 자, 한 달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아이들 데리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고깃집 데려가서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먹어라. 많이 먹어라. 평소에 못 사줬던 게 미안해서 한 번 오랜만에 데리고 가서는 실컷 먹으라 그러고서는 그저
상추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기 바쁘고 젓가락 숟가락에 얹어서 하나를 더 먹게 만들고 한 달 만에 와서 먹은 그 양,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해 버렸어요. 고기는 매일 먹던, 일주일에 한 번 먹던, 한 달에 한 번 먹던, 심지어 1년에 한 번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해요, 내일. 모레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되죠? 모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고기만 보기만 보면 만지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와장창 먹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고 고기는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씩 먹자. 고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준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려준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이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고기 먹지 말자 하지 않았어요? 고기 어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일용할 양식을 먹자. 자, 보통 고기 언제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주로 저녁입니다. 주로 저녁입니다. 대한민국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보셨어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있어요? 그것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그죠? 전국 방방곳곳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문화 대단하죠.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불과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예요. 전 세계에서 야식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인데 문제는 그 야식의 거의 대부분 다가 고기류라는 겁니다. 고기류예요. 자, 보통 말이죠. 우리가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위에서 약 2시간 정도를 머무르면서 죽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류는 소화 속도가 매우 느려요.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든든한 거예요. 자, 9시,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잠자기 바로 직전에 고기를 실컷 먹는 우리 야식 문화가 지금 유행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12시에 내일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12시에 침대에 가서 코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켰습니다.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 놓고 자라. 새벽 3시, 4시까지 장은 계속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매일 야근시켜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밤에 장을 가장 잠 안 재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요? 야식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 돼서 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직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일찍. 시간적으로 좀 일찍 먹자 말이죠. 아니, 낮에 먹든지. 11시, 12시 돼서 고기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랑스러운 야식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만 명 중에 45명의 대장암 환자를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가장 많기로 1등, 2등을 현재 다루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잠을 자자.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밤에 유혹이 지금. 근데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에요. 낮과 밤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장도 분명히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에 달이 있는 거예요. 자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가 밤에 자는 멜라토닌이라는 여러 가지 취침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야식 문화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보면은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가지고 자꾸 야식 문화로 자꾸 가면서 부모가 애들한테 진짜 나쁜 습관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또 이제 웃기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그것도 뭐 질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맛있는 거 대가를 치른다고요. 자, 일단 고기를 굽게 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숯불 고기를 좋아해요. 그죠? 자, 숯불 고기를 굽게 되면은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꽃이 확 올라오죠. 뭔가 연기가 올라오죠. 그 연기가 영어로는 PAH라고 얘기합니다.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죠? PAH. 그냥 발암물질 종합 세트. 발암물질 종합 세트로 밑에 발암물질로 그냥 밑에 훈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또 굽다 보면 검게 타죠?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바로 그 고기에 검게 탄 부분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 위암과 장암,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 물질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요. 아니 교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태까지 숯불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고 탄 고기 먹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상인 몸,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입과 코로 들어오는 공기, 물, 음식 중에서 발암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미 미세먼지 속에는 발암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의 면역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면역력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항상 면역력은 암세포보다 힘이 세서 매일매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는 발암물질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면역력을 유지한 사람이 뭐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에 따라서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문제는 면역력이 내려갔을 때 그날 암세포를 청소를 하지 못했다가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정 개수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CT, 엑스레이, MRI에 잡히면 그때 이제 환우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암 환우와 정상에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정상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지간히 검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데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고기를 언제 제일 많이 먹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회사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푼다고 고기를 먹잖아요. 절대로 술과 고기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는 게 아니에요. 언제 먹을까? 기분 좋은 날 웃으면서 즐겁게 먹어야 되지. 왜? 스트레스 받은 날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떨어져 있는 그날 먹었던 한 점의 고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그날 먹었던 검게 탄 고기의 한 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면역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날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날은 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런 날은 어떤 고기를 먹어요?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를 드시라.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를 드시라. 또 그다음에 적색 고기보다는 흰색 고기를 드시라. 이게 삶의 지혜란 말이죠. 그죠? 삶의 지혜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네.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고 너무 맛을 따라가게 되면은 위험성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채식으로 넘어옵니다. 그죠? 채식이 좋다 해가지고 요즘 근래 채식이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채식을 잘못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 채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양 성분 중에서는 비타민 B12, 비타민 B12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부족한데 이 비타민 12가 부족하게 되면 위에서 철분 흡수가 안 돼가지고 빈혈 증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비타민 B12는 주로 어디서 공급할 수 있냐면 발효식품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먹는 것까지는 우리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들은 비건이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이요? 채소류에서 가장 많은 성분들을 보면요. 비타민, 미네랄 중에 K가 많습니다. 칼륨.
K가 많아요. K는 우리 몸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반드시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을 머금고 있고 물을 내뿜는 두 개 기능이 있어야지만 이게 수력 발전을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채소의 거의 대부분 다가 K가 많기 때문에 NA가 부족해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피부에 점도 많이 생기고요. 전기 발전량이 작기 때문에 힘도 없어지고 모든 영양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더 많이 먹어야 된다? 나트륨, 소금류도 적당하게 같이 먹어야 되지 무염식의 채소식을 하게 되면요. 뒤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질 문제 때문에. 이걸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피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낮게 나온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채식으로서 푸른잎 채소를 많이 먹고 채식을 많이 하면서 나트륨, 무염식, 저염식을 가면서 생긴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더 건강을 나쁘게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금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대로 적당량을 먹어줘야만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보통 소금량을 하루에 5g, 5g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는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 너무 무염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채소라는 부분도 말이죠. 푸른잎 채소는 상품성 있게 키우려면요. 질소 비료를 굉장히 많이 주면 돼요. 그럼 잎이 커지고 진녹색이 됩니다. 근데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채소 속에 질산염이 많아지고요. 질산염이 매우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고기 먹어서 생긴 아미노산하고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또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소도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키운 상업용으로 보기 좋은 그런 채소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키운 채소. 자연적으로 키운 채소의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모양새가 보기가 싫어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양학적으로 더 뛰어난 겁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더라도 올바른 채식,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그리고 비료를 많이 준 상품성이 있는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자, 오늘 제가 장 건강의 결론은 뭐냐면요. 육식이 좋다, 나쁘다. 채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육식이든 채식이든 간에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건강에 나쁘고 특히 장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육식, 올바른 채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감기부터 암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참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해주시는지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또 몇 가지 생겼어요, 박사님. 네.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체중, 자신의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 적당하고 만약에 이제 60kg의 체중이면 60g의 단백질이 적당량이다. 그리고 그 60g의 단백질은 달걀 하나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 하루에 고기를 달걀 하나 정도만큼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보통 거기 가서 1인분 스테이크를 먹으면 200g, 뭐 150g 뭐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절반을 끊어서 먹지 말까 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뭐냐면 사람 몸 체중 1kg당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1g이라고 그랬어요. 네. 고기 전체다가 단백질이 아니겠죠. 아. 그죠? 고기의 약 30%가 단백질이에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고기 양으로 따진다면 200g 정도. 그러니까 고기 양으로 따지면 한 200g 정도의 단백질을 고기를 드시면은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말이죠. 이 단백질은 꼭 동물성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오. 여러분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의 11%가 단백질이에요. 계란도 전체가 단백질 많은 것 같죠. 계란도 12%밖에 단백질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동물성 플러스 식물성을 다 합쳐서 단백질의 양이 60g이니까 고기만 또 200g 먹으면 뭐예요? 또 초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죠? 하루에 먹는 단백질, 멸치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을 다 합친 건데 식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꼭 동물성 단백질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아까 표정이 계란 하나 정도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아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궁금증들이 있으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 이 귀한 강연이 벌써 6번째 강연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박사님 어떤 강연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가 3가지가 있어요. 먹거리, 네. 생활 습관, 환경 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호 박사님의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